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살짝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영하 5도. 따뜻한 날씨는 아니고요. 어제 거의 영하 15도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영하 5도, 영하의 날씨지만 어제보다 한 10도 정도 올랐어요, 아침 기온이요. 근데 문제는 살짝 이렇게 눈이 좀 쌓였습니다. 살짝 쌓였어요, 살짝. 그리고 이게 눈이 아직 굳어지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걷는 데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위치마다 조금 이게 얼어붙어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걷는다면 좀 안전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쪽에 또 트럭 소리 들리는데요. 잘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잠깐 잊었고. 자, 오늘 드디어 28일이죠.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12월 2021년 3일 남았습니다. 2021년이 3일 남았어요. 오늘 제외하면 벌써 이렇게 시간 지났고요. 자, 이제 2022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면서 좋은 계획을 딱 수립을 하고, 네,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로 상태가 좀, 눈이 왔는데도 눈이 다 좀 치워져 있네요.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차들이 미끄러지면 또 사고 나고 이러니까 잘 정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풍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토요일, 지난주 금요일 술을 좀 먹었죠. 술을 한잔 했죠. 약간 지난 금요일은 조금 약간 분위기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좀 한잔 하는 생각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술을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속 3일을 금주를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은 이제 아니었던 거죠. 딱 술을 곁들이는 걸 이제 좋아했던 건데, 근데 또 자주 곁들이다 보면 약간 중독성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술을 즐기는 그런 식습관이, 이것 자체도 좀 맨날 또 술을 마신다는 게
참 좋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끊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줄이겠다. 한 번씩 또 필요하면은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건강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좀 한 잔씩 하고, 약간 좀 담배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 이게 스트레스 상황일 때 뭔가 자기 건강에 유익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그냥 이거 내가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좀 발전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한번 해소를 해보겠다. 내 몸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 그런 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약간은 자극적인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운동을 하면 좋죠. 막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물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하면서도 사실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웨이트 같은 거,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뭐 중량 조절을 잘못한다거나, 뭐 정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욕만 너무 앞서고 이러면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이제 운동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12월 28일, 오늘 제외하고 3일이 남은 2021년에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가운데 흥부 딱 내년도 계획을 이제 세웠죠. 술을 좀 줄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꿈을 좀 펼치자. 아직까지도 제대로 펼치고 있지 못한 그런 꿈을, 좀 마음가짐을 더 굳게 먹고, 더 굳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겨내자, 이런 마인드.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마름, 갈증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딱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걷는 풍부가 되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항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어떤 대상을 대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많이 좀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또 좀 호기심도 많고, 사실은 뭐 학교에서도 막 선생님들한테도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학교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를 선생님한테 막 혼자 막 물어보고, 뭐 공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다른 거 관련해서도 그러고, 뭔가 좀 심화되고 막 그거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러면은, 그러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선생님들은 잘 응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약간 좀 눈치를 주죠. 좀 그럴 경우가 있죠. 특히나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기 임박해가지고 만약에 질문이라도 하려고 치면은 그거는 거기에 대한 친구들의 어떤 그런 눈길이 막 그냥 피부에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물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질문한 건 아니지만 보통 약간 적극적인 선생님들 보면 이건 이거고 이거 이렇다 설명 끝난 다음에 질문 있는 사람 막 이러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질문 안 하면 내가 질문한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과학시간 이럴 때는 과학시간 또 풍부 과학에 관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또 장래희망이었죠. 생물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시간, 뭐 물리, 지구과학도 있지만 특히 생물하고 화학 분야 뭔가 많은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알려주고, 심지어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선생님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오기도 있죠. 약간 옛날에 말이죠, 예전에 조금 이제 통합교과 막 융합학습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막 그게 많이 막 중요시 돼가지고 거의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융합, 통합 이런 게 엄청나게 강조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그게 이제 싹 트던 시점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완벽하게 막 통합교과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교육계의 어떤 각성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수업을 하느냐, 학습을 하느냐, 실제로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수능이 생겨난 것도 말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요. 말하자면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자는 거잖아요. 단순 암기식으로 뭔가를 공부를 해내는 사람들보다 어떤 공부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판단 능력으로 인한 어떤 해결 능력, 이런 걸 갖추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목표는 거기에 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과목들이 제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유기적으로 같이 연관이 되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싹 트던 시점이었죠, 통합교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질문했던 그런 물음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처음에 최초의 화학 선생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삼투압. 삼투압이라고 하세요. 삼투압. 삼투압은 어떤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압력. 그러니까 힘. 압력이죠. 압력.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걸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있죠. 주로 생물에서 많이 다뤄요. 생물학에서 많이 다루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이런 생명체들이 어떤 인체 기관, 인체 조직 이렇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세포들이 있고, 세포들이 또 어떤 힘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거기서 작동을 하느냐, 삼투압이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인체라고 하죠. 네,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포들도 당연히 자연 법칙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른 과목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화학에서도 삼투압을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도 당연히 다루겠죠. 물론 지구과학에서도 필요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원소 주기율표 외우는 것도 사실은 재밌었거든요. 희한하죠. 그 시절부터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막 이런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좀 생겼었는데요. 그때 이제 화학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딱 U자 모양의 관을 만들어 놓고, U자 모양 이렇게 생겼죠. 그 안에 만약에 물을 붓게 되면, 계속 붓게 되면 물이 이제 제일 아래 평평한 지점부터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차오를 때 어떻게 차오르느냐, U자관이라고 해서 내가 물을 부은 한쪽의 그 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 출구, 아니죠, 그게 완벽히 대칭이에요. 어디가 입구가 되든 어디가 출구가 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솟은 물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집어넣는 기둥이 있을 거예요. 물을 부어 넣는 기둥. 그 중에서 A 부분이 있고 A 기둥이 있고 B 기둥이 있다고 쳤을 때 A 쪽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A 쪽만 다 차고 B 쪽은 나중에 차는 게 아니고 평평한 지점부터 같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A와 B의 수면 높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다면 신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물을 부으면은 그 물 분자의 중력이 사실 작용하는 거죠. 그 물 분자에 작용하는 중력들이 일정하다는 거죠. 네. 수면이 평평하다는 얘기는, 평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에 작용하는 어떤 지구의 중력이 각각 일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삼투압을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삼투압이라는 거 결국 뭡니까? 반투과성 막이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투압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투과성 막으로 어떤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U자관 같은데 그 아랫부분에 반을 이렇게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으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막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열려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차단하는 게 아니고 반투과성, 그러니까 반은 투과한다는 얘기. 여기서 반, 뭐가 투과가 되냐 하면 용액에서요, 용액에는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물을 생각하면 돼요. 물. 설탕물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한쪽에는 설탕물을 넣고,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에다가 한쪽 이제 A와 B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막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한쪽에는 그냥 맹물을 집어넣고, 네? 한쪽에는 설탕물을 집어넣는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좀 예상이 되죠. 반투과성막은 말 그대로 아주 촘촘한 막이에요. 촘촘한 막.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물질이 통과할 수 있을까, 물질이 투과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물질은 통과를 합니다. 그게 용액에서 용매. 보통 보면 용매의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용매가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인 용매가 통과를 하죠. 그런데 용질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분자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A에는 설탕물 넣고 B에는 그냥 맹물 넣었다. 맹물이 설탕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그런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자체가 반투과성이에요. 용매는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용질은 이동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섞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섞이려는 성질. 말하자면 막 이런 뭡니까, 더 안정한 상태로, 자연 입장에서 보면 좀 흐트러져 있는 게 안정한 상태거든요. 뭔가 정돈되게 정갈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많은 에너지를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잖아요. 우리 집에서 청소하는 걸로 생각해 봐도, 방 청소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개념.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그냥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예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그게 안정된 상태거든요. 일종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할까요? 무질서도. 그게 섞이는 상태죠. 방 청소를 안 하고 내버려 둔 상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지시를 내리죠. 야, 너 방이 이게 뭐니? 방 청소 빨리 안 해? 엄마의 이제 잔소리 시작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좀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떨어져 있던 책도 꽂아놓고, 벗어놨던 양말도 막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시 세탁기에 집어넣고, 옷도 다시 정리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무슨 뭐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도 좀 주워 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과정이 전부 다 사실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반대로 무질서도를 이제 낮추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의 일반적인 어떤 법칙을 거스르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때 그 방에서 생활하는 그 친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U자 관에다가 물과 설탕물을 따로따로 부었을 때 완전히 반투과성 막이 아니고 완전 차단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 유리를 그 액체들이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아예 차단되어 있는 상태. 그거는 무질서도가 낮은 상황인데, 반투과성 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용매인 물이 통과를 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설명이 좀 너무 길었나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관찰을 했죠. 유심히 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책으로 본 거죠.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 아니거든요.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사고 실험.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은 좀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한쪽에는 설탕물, 한쪽에 물. A는 설탕물, B는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상을 하죠. 맹물인 B 쪽에서 설탕물인 A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섞이려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의 법칙이죠. 근데 설탕은 이동을 못한다는 거죠. 설탕은 그대로 A 쪽에 설탕, 용질이죠. 용질. 물속에 녹아있는 그 설탕 분자들은 사이즈가 커서 그대로 A 쪽에만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제가 화학 선생님한테 했던 그 질문입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면 B가 말이죠, B에 있던 맹물이 언제까지 A쪽 설탕물 쪽으로 이동을 하나요? 언제까지 이동을 하는지는 모르는가요? 알 수 없나요? 그러니까 화학 선생님이, 그분이 아주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되게 그 화학 선생님으로서의 깊이 있는 그런 막 우리한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막 그런 재미있는 답변들,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도 말이죠, 고등학교의 과학 시간에도 사실은 어떤 주안점이 있잖아요. 핵심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를 많이 다루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은 기업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삼투압이란 거는 현상이 중요한데, 그렇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흘러가는 그 현상을 이제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사실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거기서 좀 더 나간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런 투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화학 선생님이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화학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생물 선생님을 불러왔어요. 화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을 불러와가지고, 그 화학 선생님도 진짜 괜찮은 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삼투압을 생물학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생물 선생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 이런 용매의 이동이 일어나느냐? 조심해서 건너고요. 그때 생물 선생님도 이랬어요. 생물 선생님이 약간 좀 그 당시 터프가이, 약간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상남자 생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생물에서 이제 다루는 삼투압은 그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그 현상 자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개념이고, 그런 어떤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는 뭐 나는 답변은 하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거를 또 막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고, 저도 그렇죠. 약간의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의 산물이죠. 그래도 에이 뭐 좀 궁금하긴 하지만 궁금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과학과 관련해서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궁금한 거를 계속 막 뭔가 알아보고 발견해 나가고 원리를 찾고 이런 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육과정의 산물이었던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그 현상까지 그냥 알고 있자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제가 언젠가 예전에 한번 생각을 그걸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지만 그 두 분이 확실한 대답을 내놔주지는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깨달았죠. 아, 이거를 그래,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생물이고, 그 다음에 물질 간의 이동, 어떤 물질 간의 혼합,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힘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물질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화학에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 선생님한테 그걸 질문했어야 된 게 아닌가. 물리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 그렇게 맹물이 이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거잖아요. 결국은 힘이잖아요. 힘. 우리가 뭡니까? 어떤 대상이 이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는 순간이 뭐죠? 계속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던 어떤 대상물이 있었어요. 그 대상물이 어느 순간인가 말이죠, 딱 정지를 해요. 움직이던 물체가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작용한 거죠? 바로 힘입니다. 힘. 말하자면 맹물이 설탕물 쪽으로, B에 있던 맹물이 A에 있던 설탕물 쪽으로 이동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동이죠. 원래는 처음 부었을 때는 정지에 있던 그 설탕물과 맹물이 삼투압이라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삼투압. 그런 투과를 하게 만드는 그 힘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힘입니다.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영역은 이제 물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게 계속 흘러가지고 만약에 맹물이 100% 하나도 남김없이 A 쪽으로, 설탕물이 있는 쪽으로 다 흘러간다면, 그럼 뭐 삼투압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정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의 수면이 높아지긴 하지만 B에 있던 맹물이 전부 다 넘어오는 건 아니고 B도 어느 정도의 수면 높이를 유지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풍부가 생각했던 거는 그 지점 어느 순간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를 물리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면 아마 대답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물 높이가 결국은 뭘 결정하느냐, 예? 수압을 결정하잖아요. 수압. 그 물 기둥 자체가 A에 부어진 설탕물 기둥의 높이, 그 다음에 B에 부어진 그 물, 맹물의 기둥의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냥 맹물만 U자간에 부었을 때 그때 A와 B의 물 높이가 같았던 건 중력이 균일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동일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 높이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A와 B. A는 물 높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B는 물 높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형이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는 A 쪽에, 그러니까 설탕물 쪽에 물 높이가 B, 그냥 맹물 쪽의 물 높이보다 더 높은 그 수준만큼 그만큼 그걸 딱 그 더 높은 만큼의 물높이에 해당하는 그 압력만큼 삼투압이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B의 물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로로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준다면 그 단면으로부터 A의 그 설탕물의 물높이가 되는 만큼의 중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압력이 증가했죠. 그래서 그 남는 만큼의, 그러니까 A 쪽에 B 쪽보다 초과한 그 물높이만큼의 수압, 그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리 선생님이라면 답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물높이, 이 물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 더 높은 만큼의 이 물량, 이 물량이 작용하는 그 수압이, 작용시키는 수압이 바로 삼투압의 양인 것이다. 요 두 물기둥이 서로 수면의 높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형을 이렇게 이루는 순간이 온다는 건 그 지점이 바로 삼투압, 삼투압인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물리학을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힘의 평형의 원리입니다. 힘의 평형. 힘의 평행 아니죠. 그것도 약간 부산이나 경상도 쪽에서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평형을 행이라고, 형을 행이라고 발음도 많이 하거든요. 형도 형님 이렇게 하는 경우, 행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발음을 평형이 아니고 평행이다. 평행이라는 또 개념은 또 따로 있잖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 한 평면상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하잖아요. 한 평면상이 아니고 서로 꼬여 있으면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평행하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투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좀 추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막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더 좀 깊은 내용,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궁금증. 이게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막 궁금증에 못 이겨가지고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정도가 저보다 훨씬 심했겠죠. 그게 심하면서 그 능력도 출중하고요.
계속 그렇게 이제 막 학습을 하게 되고 막 탐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사회 현상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그 안에 그 내면의 의미 같은 거.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설정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자, 얼어가지고. 이제 7시 다 됐네요. 네, 대략 한 40분 좀 넘게 이렇게 또 좀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근데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땀도 나고, 어제는 땀이 안 났어요. 뭔가 춥다는 생각을 못 하겠네요. 단지 손만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차가운 느낌, 좀 시려운 느낌 조금 들고요. 이건 항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간에 풍부 지금 3일차, 오늘까지 성공한다면 4일 동안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조금씩 하면서 웨이트 방송도 이제 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컨셉은 그거예요. 딱 막 무슨 뭐 몸짱이나 막 무슨 약간 몸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막 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 사람들이 그런 쉐입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일상에서의 이제 일반인들의 운동, 일상에서 제가 그 운동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컴팩트 웨이트 트레이닝, 걷는 풍부의 컴팩트 웨이트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운동 시간은 일정 정도 좀 갖춰놓고 해야 된다, 한 30분 이상은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예 운동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미니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 한 10분 동안 하는 거요. 10분에서 15분 뭐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컨셉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관심 많이 가지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의욕들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순간 7시 2분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눈이 온 지역들은 좀 눈길 이렇게 걸으면서 안 넘어지도록 조심 좀 하시고요. 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일 아침 이렇게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